근데 이제 뭐 어찌됐든 뭐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죠? 충분히 문풀은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놔서 개념 살짝 설명해주고 실제 수능 문제는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나오니까 너네가 요 정도까지는 풀 수 있게끔 푸는 시간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에게 과제처럼 나머지를 좀 가르쳐 주고 들어가도록. 아마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는 파트 1, 2일 겁니다. 제 계획대로 하자면 이걸 한 2주 동안, 그러니까 12월 말까지의 시간 동안은 이 개념이 좀 끝나서 문풀까지를 갈 수 있도록 할 거고 1월부터는 또 가계도 문제 이용이 있죠. 사람 유전의 가계도 문제 이용이랑 유전 단원에서 채색 크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유전 단원이 크게는 핵형, 염색체와 핵형, 염색사와 염색사 앤드 염색체 염색사와 염색체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해준 형태와 그것이 확장된 핵형이라는 개념과 핵쌍이라는 개념을 구분하게 하는 유형의 문제 복합적으로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던 체세포 분열, 그죠? 생세포 분열 그 두 개가 믹스가 돼서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하고 생세포 분열의 기본 개념은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 3학년 때 개념은 그대로 숙지가 된 상태에서 얘가 무엇?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주로 다루지 않았던 이때는 염색 분체의 개수? 그 정도만 좀 다뤄졌을 거야. 근데 유전 정보가 복제가 된 다음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 유전 정보가 복제됐다는 그 개념에 DNA 상대량 개념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물어봐. 그리고 여러분의 몸으로 따지자면 내 몸으로 따지자면 내 몸 안에 체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감수 분열,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중임 시기가 있으니까 한 사람의 몸에 있던 감수 2분열 때의 세포 또는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나의 지원기 때 거 세포 아직 복제되기 전 거 세포 막 여러 개를 배치를 해놓고 종을 구분하기도 하고 이 사람에서부터 만들어진 세포인 거냐 아닌 거냐 찾아라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관망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DNA 상대량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초기 단원에서도 세포 주기를 컨트롤하는 어떤 약품을 처리해줘서 그 약품을 처리를 해줬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와. 그래서 세포 주기가 중학교 때는 주로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어. 뭐 간단하게 알려주신 학교들 같은 경우는 G1기, S기, G2기가 안 알려졌지만 하나종 같은 경우는 내가 알거든요. G1기, S기, G2기를 학습지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걸 설명을 해주신 걸.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시기 때 어떤 특정 약품을 처리해줬을 때 그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약품은 어떤 약품, 어떤 특징을 가진 약품을 처리해줘서 그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된 건지를 예측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좀 깊이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이 DNA 상대량하고 아울러서 나오게 되면 아주 어렵습니다. DNA 상대량을 2로 봐야 될지 1로 봐야 될지 2일지 N일지가 구분이 되어야 하는 상태니까. 네,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많이 하면 여기까지를 좀 나갈 거야. 이게 지금 유전 단원의 초반부예요. 가게도. 유전 단원의 초반부고 여기까지가 제가 계획된 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여기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계획을 잡았고요 문풀에서. 그리고 이제 1월이 돼서는 개념에선 뚝쭉 나름대로 진도가 나갈 거거든요. 개념에서 그러니까 개념에서 진도를 충분히 좀 배우고 난 다음에 문풀에서 확장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초반부에는 좀 천천히 나갈 거야. 많은 문제를 다뤄보면서. 그리고 이게 초반부가 끝나면 1, 2월 달에는 2월 달 중간쯤부터는 거의 중순 이후부터 말까지는 생태계 단원, 5단원 생태계 단원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할 거야. 그때쯤까지 진도가 좀 나가 있겠지. 개념 반에서 4단원 나가고 5단원 부분이. 그리고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는 이제 가계도 문제. 가계도 문제 그리고 가계도 문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DNA 상대량하고 같이 믹스되어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상대량 그리고 유전병 문제 사람이 유전병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전반부입니다. 근데 이 전반부에서 DNA 상대량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기면 선생님 저는 여기보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가계도는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때 엄마하고 아빠가 결혼했어 결혼해가지고 엄마 아빠의 형제를 안 닮은 어떤 베이비가 태어나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추적해가는 건 그건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그건 그닥 어렵진 않은 것 같아 느낌상. 그리고 연습해봤더니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아.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많은 가정들을 찾아서 풀어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DNA 상대라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기도 해요. 여기보단 여기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조금 점수를 내기 어려운 단원인데 또 나름 눈이 생기면 나름 다른 애들은 삽질하고 있을 때 나는 좀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단원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핵상과 핵형 그리고 염색사와 염색체 개념 고1 개념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확장되어서 좀 나와서 좀 개념 잡아주고 여러분께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주고 확인하고 이렇게 좀 가려고 합니다. 살짝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는 1월달에는 4단원의 유전에서부터 5단원까지를 좀 해보자. 거기가 킬러 문항이 많기 때문에 3월부터는 다시 1학기 단원이 3월부터 개념반에서 들어갈 거니까 3월부터는 다시 1단원부터 쭉 들어갈 겁니다. 1, 2, 3단원에서도 킬러 문항들이 있어요. 근수축 계산 문제랑 흥분의 전도 계산 문제.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개념을 조금 그죠? 볼게요. 이 중요한 순간에 제 거를 안 갖고 왔네요. 여러분 거 갖고 와서 개념 설명하고 여러분 가라고 할 때 제가 제 거 가지고 갔다 올게요. 일단은 요거는 포맷은 좀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거 내용하고 아래 것만 제가 조금 그림을 다른 데서 퍼왔어요. 아래 거 그림만. 아래 거 그림만. 그래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들아 염색사랑 염색체의 차이를 알아야 돼. 염색사와 염색체 차이, 뉴클레오타이드랑 뉴클레오좀의 차이를 알아야 돼. 이름들이 되게 비슷하지. 자, 이야기했죠? 염색사와 염색체의 차이. 염색사와 염색체의 차이. 일단 염색사의 저사는 실사입니다. 실처럼 존재해요. 실처럼 존재하고 이 둘 다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유전 정보? 네, DNA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 DNA는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에 한 가닥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또 마주보고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거 잘 모르시면 나중에 고율통합 1학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중 나선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건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죠.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고 네모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보적인 어떤 인식 구조들로 반대쪽 검은 것도 똑같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모들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는 기본적으로 인산과 당과 염기로 이루어졌어. 염기. 그런데 DNA는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 정보를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대로 키핑하고 있어야 되니까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면 안 돼.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해야 돼. 그래서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구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당으로 이루어졌냐? 이 당이 5탄소 화합물입니다. 5탄소 화합물. 탄소 5개로 이루어진 화합물. 여러분이 탄소 6개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화학이나 생물 또는 식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많이 배웠어. 뭐 포도당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되어 있는 단당이야. 무탄당. 탄소 6개니까 무탄당. 근데 얘는 5탄당이야. 5탄소 화합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이렇게 당연히 고리 구조로 탄소나 산소들이 화학적으로 고무결합으로 결합되는 상태고 이쪽에 탄소가 있고 여기 탄소가 있고 여기도 탄소 이쪽에도 탄소가 있어. 탄소가 이렇게 있어서 CH2 그래서 O 이렇게 PO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대충 그렸어. 그래서 인과 산소로 번복되었으니까 너가 인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가 5탄당 1번, 2번, 3번, 4번, 5번 탄소 5탄소 화합물 그리고 이쪽에 OH가 있는데 근데 이쪽 2번 탄소에 여기서부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야. 2번 탄소에 O가 빠져 있어. O가 빠지고 H밖에 없어. 왜냐하면 O가 있어버리면 O라고 하는 아이는 화학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예요.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건
공유 결합을 했지만 이 전자쌍을 서로 공유해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공유된 게 아니라 자기 쪽으로 조금 더 땡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랑 나랑 돈을 반반씩 나눠가지고 뭐 패드를 샀어, 탭을 샀어, 그지? 샀는데 형아가 나 주말에 주로 학교에 있으니까 내가 갖고 와서 인강 들어야 돼 하고서 갖고 와서 거의 매주 그죠? 매주 그거 동생은 거의 대부분 주중에 이제 학원 갔다가 10시 이후에 잠깐밖에 안 오는데 그때만 좀 빌려주는 형태. 그러니까 공유가 되어 있지만 완전한 공유가 아니야. 돈은 똑같이 50씩 냈지만. 그지? 그래서 한쪽이 막 많이 점거해서 전자구름을 많이 땡겨가 쓰려고 하는 그 힘이 큰 걸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O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크다 보니까 여기 만약에 O를 그대로 갖고 있어 버리면 다른 부분적인 여기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게 되거든. 부분적인 플러스를 띄고 있는 이런 구조를 Y시키는 효소들이 와서 이 구조들이 해체가 되기 쉬워. 해체가. 근데 뒤에는 해체가 되면 안 되잖아. 엄마 아빠부터 물려받은 그 순서 그대로를 온전히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애초부터 저런 이 원래 기본적으로 2번과 3번 탄소에 OH를 가지고 있는 당은 리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당이야. 리보스라고도 하고 리보스라고도 해. 리보스 또는 길게 느려 빼서 리보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이거는 RNA를 구성하고 있는 거에는 이렇게 들어있어. RNA 들어있는 당에는 RNA를 구성하고 있는 단일 가닥의 RNA에는 거기도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있는데 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에 똑같이 여기 들어있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있겠잖아. 근데 RNA를 구성하는 단일 가닥의 RNA를 구성하는 그 당에는 리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당을 갖고 있어. 얘는 빨리 만들었다가 빨리 해체가 돼야 되거든. RNA 역할은 정보를 카피해서 전달해주고 다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난 다음에 해체가 돼서 다시 재조립돼서 또 다른 데서 또 기능을 해줘야 돼. RNA 역할은. 그래서 얘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게 자신의 역할이 안 맞아. 그래서 그 화학적으로 불안정, 조립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보스라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이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DNA는 그러면 안 돼. DNA는 비어있는 공간이 그 문제풀이 뒤에 빈 공간이 있을까 보기. DNA는 이 리보스라는 이름에서 2번 탄소의 O를 뺐죠. 2번 탄소의 O를 빼가지고 여기 H밖에 없어요.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H밖에 없어서 원래 O가 있었는데 O가 빠졌다. 그래서 대. 원래 영어로 따지면 대야. 빠졌다라는 의미가. 산소가 옥시젠이죠. 옥시젠. 그래서 그 옥시젠에 이렇게 했어. 디옥시 리보스. 한글로 읽으니까 대옥시라고 읽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헷갈리게 딱 좋으라고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D자가 들어가니까 뭐 똑같은 거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D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D랑 이 대랑 달라. 넌 빠져. 빠져나간 게 대고요. 두 개가 동일하게 결합된 게 D고요. 근데 읽을 때 똑같이 한글로 읽을 때 D, T로 읽으시다 보니까 헷갈리게 딱 줘. 이제 동일한 기본 단위체가 두 개가 연결되면 D. 근데 뭔가 있었던 게 빠지면 대. 영어식으로 쓸 때. 근데 쟤는 대인데 대옥시리보스라고 읽어줘야 되는 건 맞는데 한글 표기가 디옥시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헷갈리게 딱 좀. 그래서 DNA를 구성하고 있는 이 당은 디옥시.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 때 만나기로 하니까 설명드렸어. 그래서 2번 탄소에 O가 빠져있는 디옥시리보스로 되어 있더라. 2번 탄소에. 그리고 이쪽 염기에 자 얘도 탄소나 질소로 구성되어 있는 염기들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소나 질소로 결합되어 있는 공유결합 화합물인데 링이 2개 있는 염기도 있고 링이 하나 있는 염기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고1에서 다시 배우시게 될 건데 이것들을 염기라고 하고 주로 나타나는 염기들의 아데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약자야. 아데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 뭐 티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 구아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 사이토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마치 그것들이 어떤 개수와 어떤 배열로, 어떤 순서대로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뭐 ATT, GG, AAA 이렇게 배치가 되면 추가에 여러분이 이제 고1을 하면서 배우겠지만 3개씩의 이 염기의 순서가 아미노산을 결정해줘.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 대장균에서부터 식물과 동물세포까지 다 거의 다 공통적으로 ATT라는 염기 배열이면 너는 아미노산들 중에 단백질을 구성하게 하는 아미노산들 중에 1번부터 20번까지 아미노산이 있는데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해서 갖고 와라 라고 하는 정보가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너가 7번 아미노산을 오라는 정보면 그러면 GG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서의 GGA라고 하는 이 순서는 10번 아미노산을 오게 하는 순서로 결정이 이미 되어 있어. 암호명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 암호명 플레이는
우리 이제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알아내진 거고 그걸 이용해서 인공 합성으로 뭔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수준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 뉴클레오타이드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유전 정보야. 엄마 아빠부터 여러분이 물려받은. 그래서 그런 7번이나 10번이나 정해진 뭐 20번이나 그런 아미노산들의 순서들이 결합되어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들이 결합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탄수화물이에요? 지질이에요? 우리 그 중2 때 배웠죠? 이것이 분해되면 최종 분해되면 뭐가 돼? 단백질. 그치?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고 여러분은 그 아미노산을 스스로 만들 수 없어. 동물은 못 만드니까 먹어서 섭취해서 소화를 시켰어. 아미노산 최소 수준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 그리고 그 핵 속에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그 유전자의 정보에 의해 그 정보를 읽어다가 내가 뱃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아미노산 조립할 레고 블럭들 있죠? 그것들을 블럭을 이 명령어 순서대로 조립이 돼서 필요한 효소나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어서 물질대사를 하고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스스로 아미노산 못 만드니까 먹어서 섭취해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조립을 시켜서 이런 효소, 이런 단백질,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정보는 엄마 아빠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그 핵 속에 엄마와 아빠로부터 받은 그 DNA 정보의 그 순서에, 염기의 순서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는 거야. 대박이지? 그지?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이 정보의 순서들이 이렇게 7번과 10번과 20번 이렇게 3개의 아미노산들이 결합돼서 단백질을 만들진 않지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순서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려고 하는 정보야. 그지? 인슐린 호르몬을 만들게 하는 결정하는 이거 우린 줄여서 뭐라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염기의 배열 순서를 염기의 서열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 네, 인슐린 호르몬을 결정하는 염기의 서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서를 특정 유전자. 유전이 더운 말에 혹시 거기 켜놨어 추울까봐. 자,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의미 없는 정보,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호르몬을 만들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 염기 서열들이 이렇게 있어. 뭐 ATT, T, GGA 막 블라블라 정보가 있겠지. 그들이 발현돼서 예를 들어서 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침 속에 소화 효소를 만들겠죠. 여기까지의 염기 서열도 마찬가지 뭐라고 하죠? 아밀레이스를 결정하게 하는 염기 배열 서열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특정 단백질을 결정하게 하는 염기의 서열 순서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엄마 아빠부터 그 유전자를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 유전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다? 이중 나성 구조의 DNA에 특정 어디 부분에서부터 어디 부분까지 특정 어디 부분에서부터 어디 부분까지 쭉 엄마하고 받은 거 하나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각각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설계가 좀 돼야 돼.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의 세포는 여러분의 몸을 만드는 첫 번째 수정란. 여러분의 몸을 만드는 수정란은 여러분의 엄마가 난자를 줬겠고 아빠의 정자가 하나가 들어왔겠죠? 그 수정란 한 개가 여러분의 제일 샘플이 되는 제일 첫 번째 체세포. 그죠? 그 체세포가 계속 체세포 분열해가지고 여러분의 몸의 모든 피부세포를 다 만들었어. 근데 모든 피부세포가 다 똑같은 정보를 싹 다 갖고 있을까요?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때요? 네, 같은 정보를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육세포도 저렇게 소화효소를 만들려고 하는 정보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부터 물려받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근육세포는 주로 근육을 수축하거나 이완하게끔 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겠지. 주로 아밀레이스라는 걸 굳이 만들어서 바깥으로 분비시킬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잘라서 정리정돈해서 막 이렇게 막 뭐 우리 집이나 아니면 방을 청소하는 것처럼 안 필요하다고 해서 그 유전자를 델리트해서 없애냐? 그러진 않아. 그러지 못하고 다만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거야. 어떻게 조절하냐면 안 필요하니까 주로 자주 안 쓰니까 어떻게 히스톤이라고 하는 팔량체에 해당하는 단백질. 자, 이 네모 하나가 동그라미 하나가 히스톤입니다. 팔량체입니다. 8개가 모여 있어요. 근데 다 크게 8개를 싹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제가 동그라미 하나로만 표현할게요. 팔량체인데 히스톤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실패 역할을 해주는 이 히스톤 단백질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아밀레이스를 결정하는 이 염기 배열 서열을 얘는 지금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를 그냥 실처럼 표현할게요. 저 안 쓰는 유전자를 2바퀴 반 동염해서 응축해 놓고 있어요.
안 쓰니까 굳이 델리트는 못하지만 응축해주고 있는 거야. 그게 히스토론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자주 안 사용하는, 자주 안 열어다 보는 DNA 가닥이 이렇게 DNA 가닥이 모여 있죠. 응축되어 있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뉴클레오솜이라고 해. 에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여기였죠, 오빠. 여기가 뉴클레오타이드. 그죠?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여기가 뉴클레오타이드였었고 이름들이 피스코름 해가지고 틀리기 딱 좋죠. 그죠? 저가 뉴클레오타이드, 그죠? 그 뉴클레오타이드들이라고 하는 게 네모 블럭이고 그 네모 블럭들로 DNA 내부를 다 구성하고 있는데 전체 큰 DNA의 실패들 중에 자주 안 쓰는 유전자 정보 서열들을 실패에다가 둘둘둘 감아서 응축해져 있는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솜. 오케이? 여러분의 모든 세포에 언제? 간기에. 자, 간기 때. 오랜만에 듣죠? 여러분의 세포는 분열하는 시기를 제외하고 분열 시기라고 하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염색체가 딱 등장하는 시기 응축돼서 복제된 다음에 막대기 같은 구조가 보이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지정되는 각각 시기가 있었죠. 그죠? 뭐 가운데의 모든 염색체가 나 좀 보세요 하듯이 정 가운데 배열했어. 염색체들의 염색 분체들이 이동해 갔어. 그지? 그다음에 두 개 딸리기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이런 게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지는 건 그건 다 분열기야. 얘를 이제 문제 풀 때 가끔 얘를 M 이렇게 M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분열하는 시기, 염색체가 나타나는 저 시기는 M기라고 표현합니다. 염색체의 이동과 배열 변화를 가지고서 M기. 그죠? 근데 이걸 제외하고 뚜렷한 핵막이 보이고 있을 때는 다 간기야. 이때는 간기. 그래서 저 핵막이라고 하는 저 세포막과 동일한 막에 딱 쉴드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쌓여져 있어. 그러니까 전자 현미경상으로 관찰하거나 관찰했을 때는 핵만 뚜렷하게 염색이 돼, 빨갛게. 아세틸 콜린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메티로이드 같은 메티로이드 뭐 이런 거에다 염색을 하게 되면 아세틸 카메라에다 염색하면 뚜렷하게 핵이 관찰되는 거지. 핵 너머에 염색사는 안 보여. 그러니까 염색사가 이 모습으로 풀려져서 어떤 거든 정보를 읽을 수 있게끔 해주는 펼쳐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또는 응축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예? 펼쳐져서 언제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이 가닥과 응축돼서 자주 안 쓰는 정보가 이렇게 패킹되어 있는 것까지 같이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게 이 핵 너머에 있는 모습, 간기 때 존재하는 염색사 모습이야. 근데 나는 얘를 여러분에게 이해되기 쉬우라고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을 설명할 때 어떻게 그림 그리냐? 왜냐면 핵상과도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짝대기로 그림을 많이 그려. 예를 들어서 복제되기 전의 모습이면 핵이 뚜렷하게 있는데 아빠한테 받은 거 염색사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똑같은 크기 염색사 하나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짝대기 하나하나 그렸지만 이 짝대기 하나가 이렇게 된 모습들이라 응축된 부분도 있고 DNA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오케이? 그리고 하나는 빨간색은 아빠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고 이렇게 상동 상태를 같이 표현해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복제되기 전이니까 지원기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님 저 근데 지원기, S기, G2기 뭔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한번 딱 하고 세포 분열 시기를 설명한다라고 할 때 그때쯤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혹시? 설명해서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염색사와 염색체 차이에 대한 걸 염색사는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 염색사의 모습으로 있다가 내가 하나에서 세포에서 똑같은 걸 그대로 카피해서 또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줘야 되면 분열 들어가기 전 제일 먼저 항상 복제를 했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엄마 아빠의 정보를 바탕으로 핵막이 뚜렷하게 있는 상태에서 원본을 바탕으로 그대로 복제를 할 겁니다. DNA를 2배로 복제하는 시기가 오면 DNA를 2배로 복제합니다. 그게 간기 중에 S기라고 해요. 자, 핵막이 뚜렷하게 있으니까 여전히 간기입니다. 간기예요, 간기. 여전히 간기. 그죠? 그리고 엄마한테 받았던 저 DNA 정보, 풀려진 정보도 있고 응축된 부분도 있는 그 상태를 원본을 바탕으로 그대로 똑같이 카피합니다.
그래서 S기가 완료가 되어야지만 완벽히 복제가 된 거예요. S기가 끝나야 DNA 복제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완료. 그리고 체세포 분열이든 생세포 분열이든 분열을 하려면 원본을 카피하고 난 다음에 또 모두 다른 세포 소기관들도 2배로 준비해야 되겠죠? 핵막이 뚜렷하게 있는 상태에서 G2기 시기 때 이 유전 종문은 그대로 2배로 복제가 되어 있을 거야, 각각. 그 외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도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들도 2배로 복제해서 준비하는 시기가 이게 G2기예요. 저게 간 뒤에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G1기, S기, G2기. 그리고 준비가 완벽히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많이 봤던 것처럼 전기 준비 후기 말기 때 전기 때 드디어 제가 복제된 아이가 너무 공간이 좁잖아, 핵이라는 공간이. 그래서 핵막가인이 사라지고, 그죠?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까와 같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있잖아, 뉴클레오솜이 있잖아. 그 뉴클레오솜을 더 많이 발달시킨 거야. 히스톤을 더 많이 만들고 합성해서 둘둘둘둘둘 막 실패를 다 말아서 이동하다가 정보가 소실되면 안 되니까 둘둘둘둘둘 말고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런 막대기 모양 염색체가 되는 거죠. 저 빨간색도 둘둘둘 말아서 염색체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아마 이미 배워서 알 겁니다. 이 둘은 무슨 관계예요?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어요. 상동. 그치, 상동이에요. 상동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로 얘기하면 상동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니까 염색체라고 할게요. 근데 친구들이 그냥 단어의 함정에 빠져서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모습으로만 나와도 이런 모습에 상동 염색체가 있다 이렇게 문제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얘는 아직 복제되기 전이고 염색체도 아닌데 상동 염색체라고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명확히 말하면 아직 복제 전이고 염색체 형태는 아니니까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유연하게 했었을 때 부기한테 받고 모기한테 받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관계를 다 상동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복제되면 이런 모습의 염색체가 될 거니까 얘 또한 상동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기해도 맞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복제된 이후에 이 모습이라지만 무조건 상동 관계고 상동 염색체잖아요. 그건 아니야. 상동 관계라고 하는 건 한 세포 안에 부계기온과 모계기온이 같이 있으면 그러면 상동 관계. 그리고 아직 복제되기 전이라도 복제된 이후에 염색체가 될 거니까 너도 상동 염색체라고 설명해도 맞다. 오케이? 맞다. 그리고 다만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복제된 이후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의 정보가 그대로 카피가 돼서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모가지처럼 쪼여져 있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네. 여기 곧 양쪽에서부터 방추사가 나와서 이동해갈 부분인데 여기 동원체라고 하죠. 기억하셔야 돼요. 염색체의 구조. 동원체고 하나의 정보에 이쪽에 이제 여러분이 그래도 3학년 2학기를 지나오셨으니까 다들 알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받은 지원기 때 정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지원기 때 정보가 대문자 A와 소문자 A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자.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이걸 할게. 아빠하고 엄마한테 각각 받아서 이 지원기 때 I의 정보가 라지 R 소문자 R에 이런 유전자형을 갖고 있었다. 그죠? 그 유전자형이라는 건 모양을 둥글게 해주는 걸 결정해주는 정보와 모양을 주름지게를 결정해주는 정보가 막 유전 정보들이 이렇게 ATGC, TTA,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을 건데 엄마 아빠한테 받은 정보의 약간의 차이로 하나는 둥글게를 결정해주는 유전자고 하나는 주름지게를 결정하는 유전자인 거예요. 그게 여기 위에 이렇게 같은 위치에 대문자 R, 소문자 이렇게 놓여있는 거죠? 제가 복제돼서 이렇게 플로우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제일 자주 나오는 문제가 여기에 대문자 R을 줘. 그리고 여기 기억과 여기 니은과 여기 디귿을 주고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게 뭐가 들어가야 맞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기억이 R이다 하면 맞을까 틀릴까? 이건 100% 틀리지. 왜요? 우리가 이미 얘는 이 아빠 거 정보가 그대로 카피돼서 만들어진 거라.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개의 이걸 뭐라고 해? 너는 나의 그치? 분신이라고 하잖아. 병신이라고 하잖아. 그치? 염색 분체라고 하죠. 하나의 염색체는 염색 분체 관계. 기억 잘하라고 이러는 거야. 염색 분체 관계. 그래서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고 똑같이 카피된 거니까 기억은 라지 R이 카피된 대문자 R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게 맞지. 그치? 그래서 기억은 더 틀린 거고 이렇게 만약 물어보면 당연히 니은하고 디귿이 똑같아야 될 거고 얘는 소문자 R로 똑같겠지.
이렇게. 그래서 많이들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잘 인지할 수 있게끔 이게 스케치가 전체적으로 잘 되면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 그쵸?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는 거지 상동 염색체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그 정보가 상동 관계더라 라고 보시는 게 좋겠더라. 됐죠? 오케이. 자, 어느 정도 염색사와 염색체에 대한 개념까지 했으면 핵형하고 핵상만 좀 하고 문제로 좀 접근하도록 할게. 나 말 너무 많이 한 거 같니? 조금 그래도 좀 잡아줘야 너네가 풀 때 아 나 좀 풀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고 하려고. 자, 근데 오빠는 빨리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서 지금 부릉부릉 한단 말이야. 자, 나는 좀 까먹었지? 자, 근데 앞에서 잘 들어줘서 고마워. 아무튼 핵상 그리고 핵형. 핵형과 핵상이 있는데 핵형 뭐냐면 여러분 그 중학교 때 많이 봤던 중학교 때 처음 이 단어 들으면서 좀 센세이션했던 게 남자랑 여자가 염색체가 달랐네. 그죠? 남자와 여자의 사람이라고 하는 종은 똑같으니까 하나의 종은 똑같으니까 1번에 해당하는 제일 크가 큰 거 상동으로 2개씩 있고 이렇게 체세법을 중기대로 스탑시켜서 보면 22번까지는 똑같은데 23번에 제일 크가 큰 거 X 염색체가 1번 염색체보다 큽니다. X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 Y 남자는 성염색체 XY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수 크기 전체의 뭐 외형을 다 본 거. 한 종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수, 크기, 외형을 다 관찰한 거. 그게 핵형이에요. 핵형. 그러니까 같은 종이더라도 핵형은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왜? 성염색체가 남자는 XY지만 여자는 1번부터 22번까지는 똑같더라도 그죠? 22번까지는 다 똑같은 크기더라도 X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는 모습이잖아. 전체적인 모습이 완전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을 수는 없겠지. 그래서 같은 종이더라도 성별에 따라 핵형은 다르더라. 또 사람과 또 다른 어떤 포유들이랄지 등등등은 XY나 XX의 성별 구성을 갖고 있지만 성염색체가 Z 하나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성별이 결정되는 그런 종도 다른 종도 있어요. 혹시 몰라서 한번 알려드려봤고 여자는 X염색체가 2개 이렇게. 그래서 외형을 본 게 핵형이고 그리고 가끔 이제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자칫 잘못 태어난 경우들에 이런 경우들도 있어. 21번 염색체가 우리 혹시 다운 증후군이라고 알까?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는 세대는 아니어서 예전에 한지민하고 우리들의 그룹인가? 봤나? 엄마 아빠 가끔 주말 연속 보시는 거 모르는데 거기 한지민 언니로 나오는 그 얼굴이 남자의 모습하고 여자의 모습이 거의 전형적으로 똑같아. 약간 여기가 작고 여기가 좀 통통해서 약간 지체장애를 갖고 태어난 다운 증후군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21번 염색체를 3개 그 사람의 몸에 남자든 여자든 다 21번 염색체가 3개인 상태로 계속 체세포 분열을 어찌저찌 계속 했어. 근데 이 사람 몸에서는 유전 정보의 발현의 양의 차이가 있죠. 정상인보다.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서 오래 살아봤자 40살 때 40대 정도까지밖에 못 산대요. 그리고 이제 불임이에요. 감수 분열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정자나 난자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형태들 21번의 3개인 뭐 다운 증후군도 있고요. 가끔은 이렇게 염색체 수 이상으로 이제 23번째 존재하는 우리 그 성염색체 중에 하나가 없는 경우도 있어. 또는 하나가 더 있는 경우도. 그래서 44개의 상염색체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데 외관상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1차 생식기는 남성이야. 근데 남성이 남성화가 잘 안 돼. 네, 정소 발현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외관상 남성이지만 얘를 우린 남자로 취급하지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 트랜스젠더 성별을 결정해서 이제 성전환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우리는 주민등록 체계가 있어서 얘가 2 있잖아요. 여러분들 3, 4지 남자 3, 여자 4 이렇게. 근데 약간 법적으로 이런 정보를 좀 참고해서 너가 이 클라인펠터 형태였었구나. 그러면 조금 더 잘 법적 처리가 잘 되는 경우들이 있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여자의 삶을 선택했구나. 인정? 약간. 아무튼 클라인펠터고요. 외관상은 외관상은 남자입니다. 완전히. 그 다음에 반대로 44개는 정상적으로 성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성염색체, X염색체 하나만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터너 증후군.
그래서 45개의 총 염색체수를 갖고 얘도 외관상 여성입니다. 근데 여성화가 안 되는 거야. 보이시한 여성자.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 막 성전환 수술했다라고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좀 참작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알려드려 봤고요. 그 다음 이렇게 외관을 보는 게 이게 핵형이라면 상대적으로 얘가 2개씩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아서 2개씩 유전자 모드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1개만 갖고 있는지 그걸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 염색체들이 염색체가 가지는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의 세포의 모습에서 염색체의 상대적 수를 나타낸 걸 핵상이라고 합니다. 핵상. 근데 이 핵상에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약속을 배운 거예요. 산수가 아니라 산수 곱하기 2라고 하는 산수가 아니라 약속을 배워서 어떤 언어들만 있냐? EN과 N이라는 언어들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E자가 붙으니까 얘가 그냥 2배로 늘어나면 얘가 2배로 늘어나면 N이고 EN인 같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에바야. 자, 전문 용어 나왔죠? 에바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생물의 약속을 배우는 거니까 어떤 약속을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는 하나의 세포에 하나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하나의 세포에 2개의 기운과 and 목의 기운이 같이 함께 있어. 한 세포가 2개로부터 온 염색사, 목에로부터 온 염색사가 세트로 상동 상태로 같이 있으면 그러면 다 EN이야. 그럼 다 EN이야. 근데 너네가 감수 분열할 때 아마 배웠을 거야. 감수 분열할 때 상동 염색체가 여기 봐봐. 자, 선생님 손짓으로 좀 많이 합니다. 자, 아빠한테 받은 1번 치 원기 때 1번 염색사가 있었고 엄마한테 받은 1번 염색사가 있었어. 그리고 항상 체세포 분해되는 감수 분해를 할 때 제일 먼저 복제가 되죠. 크기가 다르지만 얘는 얘의 분체입니다. 카피본. 얘는 얘의 분체. 그래서 너랑 나랑 1번 염색사, 1번 염색체, 1번 염색체. 이렇게 상동이 붙었죠. 감수 분해할 때. 상동이 붙었다가 나눠지죠. 그렇죠? 그럼 상동이 같이 있을 때는 한 세포 안에 부의 기운과 목의 기운이 같이 있죠. 부의 기운과 목의 기운. 그게 미엔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 나눠지면 하나의 세포에 부계 쪽에 해당하는 1번만 들어가 있고 이쪽 세포에는 목의 쪽에 해당하는 것만 1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N이야. 너도 N, 너도 N. 그죠? 오케이? 자, 근데 얘가 복제되기 전, 그죠? 얘가 이렇게 된 건 복제잖아요? 복제되기 전 얘도 EN이에요, N이에요? 둘이 같이 있어. 그죠? 부계 기운과 목의 기운이 한 세포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EN이야. 복제됐어요? 그럼 이렇게 있는 세포도 네, EN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늘어나야지만 무조건 곱하기가 돼서 넌 N이야, 넌 EN이야 이거 아니라고. 너도 EN, 너도 EN. 왜? 하나의 세포에 부계와 목의 기운이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복제가 돼도 한 세포 안에 부계 기운과 목의 기운이 같이 있잖아. 산수로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고 뭐가 늘어났냐면 DNA 상대량이 늘어났어. 이때의 세포에는 DNA 상대량이 상대적으로 1이었었다면 이렇게 복제되면 이 세포는 DNA 상대량이 처음에 1보다 2로 는 거야. 2배로 늘었으니까. 그래서 핵상과 DNA 상대량 개념이 별도로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 조금 생물의 언어가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엄청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어주셔서 지금 실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너무 빨라요 혹시? 너무 빨라요? 좀 해볼만 합니까? 자, 그럼 봐봐. 요거랑 요거. 아까 했던 방금 손가락으로 했던 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열겠죠? 그죠? 여기가 복제가 돼서 감수 분해해갖고 분열했습니다. 너 이렇게 있고요. 그죠? 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가 한 번 더 분열하잖아요. 감수 분열하는 분열을 하면 이 분열. 얘도 한 번 더 분열할 거고. 공간이 부족해서 그냥 대충 그려야 되네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고, 그죠? 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쟤도 분열하면 똑같이 대문자 하나 있고 대문자 R 이렇게 하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핵상하고 DNA 상대량을 표현 한번 해볼게. 너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임의적으로 잡는 DNA 상대량 그냥 핵상을 먼저 잡자. 핵상. 자, 그러면 한 세포 안에 부계와 목의 기운을 같이 갖고 있죠? 너는 핵상이? 그치, 2N. 그죠? 얘 복제가 됐어요? 얘 핵상 몇이에요? 4N? 아니요, 4N 아니고 너도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 엄마에서 온 거 아빠한테서 온 것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너도 En이야. 그리고 정확하게는 너는 상동 염색체. 너는 상동 염색체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동이야. 그래서 너한테도 상동 염색체라고 지위를 붙여서 얘기하기도 해. 오케이? 상동 염색체, 너도 상동 염색체. 그래서 제가 얘가 1분열해서 나눠져서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럼 이렇게 한 세포 안에 요렇게 하나 있으면 너는 핵상이 몇? 네, 요거 핵상 N. 왜? 부계 기온에서 온 거와 목의 기온이 같이 있지 않잖아. 상동으로 있지 않잖아. 이 두 개가 상동 아니죠. 얘는 아빠한테서 온 정보가 그대로 복제가 된 거니까 아빠 거만 있는 거잖아. 아빠 거 정보만. 맞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지금 N이죠. 왜? 아빠한테서 온 정보만 그대로 복제되어서 아빠 거 정보만 하나 있는 거지. 엄마 거가 같이 있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한 세포 안에 상동으로 부계의 정보와 목의 정보가 같이 있어야지만 E인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N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너도 N이고 N이고 그 다음 너도 얘와 똑같은 상동으로 부계와 목의 정보를 같이 안 갖고 있잖아. 한 세포 안에 엄마 것만 있으니까 너도 N이야. 2분의 1 같은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산술적으로 이런 약속이 아니야. 생물에서는. 그치? 수학적으로 줄어든 약속 아니야. 핵상에서는. N과 En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도 엄마와 아빠 정보를 같이 세트로 갖고 있지 않으니까 너도 N, 너도 N인 거야. 그래서 여러 그림이 나타나져 있을 때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DNA 상대량은 얘가 임의적으로 DNA 상대량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약속하기에 나름에 달려있어. 이 전체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을 그냥 아무런 약속이 없으면 그냥 너 하나 1, 너 하나 1 이렇게 잡아서 많이 표현해. 라지알도 소문자알도 이렇게 1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총량이 해서 너는 뭐 1이다. 얘가 1이었었으면 얘가 늘어섰으니까 DNA 상대량이 1일 거고, 그죠? 얘를 임의로 1로 잡은 거야. 각각 하나하나가 1이고, 그죠?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힘들면 그냥 얘를 1로 잡았으니까 너를 2로 해줄게. 그죠? 근데 얘가 2배로 늘었으니까 DNA 상대량은 4야. 그죠? 근데 4에는 아니야, 절대. DNA 상대량. 그리고 R과 R의 정보가 너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도 2배로 늘었으니까 너는 2, 처음엔 1이었지만 너도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나 찢어져서 너에는 상동이 분리됐기 때문에 이들 중에 너는 없고 너만 2개 있는 거지. 이 세포는. 그쵸? 그리고 4였던 아이가 2개로 찢어졌기 때문에 너가 전체적으로 DNA 상대량 2, 너도 DNA 상대량 2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세포를 표현할 때 대문자 R에 대한 정보와 소문자 R에 대한 정보 중에 얘만 복제된 상태로 2개고 얘는 없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너도 찢어졌기 때문에 대문자 R하고 소문자 R은 너 1령, 너도 이렇게 1령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그리고 너 또한 내가 DNA 상대량 2였다면 너도 하나씩 반반 염색 분체들이 찢어져서 유전 정보의 총량은 얘보다는 줄었으니까 당연히 DNA 상대량은 계속 줄은 거야. 그리고 너도 DNA 상대량이 계속 줄어서 1이 되는 거고 너를 표현하면 너는 1령, 01, 1령 01, 0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기된 형태여도 아, 너가 최종적인 단계의 세포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아, 너는 복제된 이 단계 거인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머리를 좀 굴려주셔야 돼요. 자, 일단 설명까지는 좀 했고요. 지금 7시 50이거든요. 8분만 쉬었다가 8시 합시다. 이거 설명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실현을 해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왜냐면 엄청 설명이 조이지도 않고 그냥 쓱쓱 흡수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힘들 것 같아요. 8분만 쉬었다가 8시에 뿅 하면 문제 풀고 한번 하게요. 문제 풀고 계산하고 오늘 자기 스토리. 백스텝으로 한번 해볼까요? 백스텝으로 10번. 자, 답 한번 다 불러줄 건데 10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0번 같은 문제가 이제 핵상하고 핵형 구분하는 문제잖아. 자, 지금 같은 종이래. 그리고 이 종에 얘는 그래도 얌전한 문제, 예의 바른 문제. 전체 얘가 지 원기 때 얘는 6인 아이라고 정보를 줬어. 이거 종 같은 종인데 1과 2. 얘가 2라고 하는 서로 다른 개체 2마리가 있고 그 서로 다른 개체 2명에게서 2마리에게서 만들어진 각각의 세포들인데 그 세포들을 서로 연결을 지어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일단 핵상하고 핵형을 보고서 어차피 종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종은 같다. 그러니까 성염색체를 제외하고서는 전체적인 염색체의 쉐입이 핵형이 유사해야 되겠지. 성염색체를 빼고서는. 그리고 핵상은 E인가 N인지를 구분해내면 되는 거고 핵형은 당연히 유사할 수밖에 없어. 유사와 성염색체 빼고 같을 거니까. 그래서 거의 핵형 모습이 비슷하고 나 어때요? EN이에요? N이에요? En이죠. 그죠? 다 어때요? En이에요? N이에요? En입니다.
우리 2n과 4n 같은 거 없댔잖아. 얘가 DNA가 2배로 복제가 돼도, 그죠? DNA가 2배로 복제돼도.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이 모습, 이 성별을 가지고 있는 이 세포가 그대로 DNA가 2배로 복제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알아내셔야 돼. 왜냐면 여기서 요렇게 검은 거 2개, 이렇게 있죠? 검은 거 2개, 그다음에 회색 2개, 그 다음에 흰 거 이렇게 2개 있어. 근데 여기도 똑같이 흰 거가 DNA가 2배로 복제돼가지고 이쪽에 흰 거가 이렇게 복제된 모습, 흰 거가 2배로 복제된 모습, 그다음에 검은 거가 2배로 복제되어 있어, 검은 거가 2배로 복제되어 있어, 검흰. 근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요거 이 회색인 아이가 이만한 크기 하나 있는데 얘보다 쬐끈한 크기가 하나 더 있죠. 그럼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완전한 팩트로 넌 X, 넌 Y라고 하는 성별이 다른 성염색체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넌 2n이면서 동시에 너는 몇 개야? 4 플러스 XY의 남자 수컷인 거고 너는 2n은 상염색체 4개의 XX. 이제 너가 성염색체, X염색체겠구나. 이렇게. 너랑 너는 아예 서로 다른 개체야. 남자 몸에서 여자 거의 세포가 나올 수가 없잖아. 서로 다른 개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개체. 그렇다면 여기 이 그림 거는 누구 거가 되냐? 요 회색 거를 딱 보니까 작아요. 요 나의 거랑 비교했을 때 가의 거의 이 조그만 회색이 쬐까네, 작아. 아주 미세한 차이로 너는 누구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 얘 거야, 얘 거. 얘가 복제되기 전 거, Y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복제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이 수컷 거가 가지고 있는 지원기 체세포가 그죠? 복제돼갖고 그죠? 복제돼서 2n 되고 복제 후에 2n 돼서 x와 y를 갖고 있다가 그죠? 이렇게 해서 나눠져가지고 x만 가지고 있는 거 물론 상염색체 n으로 있겠죠. y만 갖고 있는 거 상염색체 n으로 있을 거고 그것이 완전 다 염색 분체까지 다 분리가 돼서 그죠? 상염색체를 n으로 뿅뿅 갖고 있고 y를 갖고 있는 이 그림이 얘인 거죠. 맞죠? 그래서 네. n은 3. 그래서 얘 이 다로부터 가가 만들어져서 다가가 같은 종인 거. 그죠? 그래서 보면 가는 원거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너가 원거면 너도 원거. 그럼 너는 투거. 이렇게로 판단. 그죠? 요런 논리적인 국어적인 흐름으로 판단해서 답을 찾아가시면 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는 수컷이다. 자, 2가 수컷이냐? 1이 수컷이다. 말도 안 되죠? 맞죠? 국어적인 표현에서 그죠? 2가 수컷이 아니고 1이 수컷이다. 그죠? 왜 가가 1의 세포라고 있고 1은 Y니까요. Y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갑자기 엄마에서 XX를 갖고 있는 거에서 Y가 뚱 튀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가 감수분해에서 만들어진 세포. 그죠? 그래서 2는 수컷 땡 그죠? 나와 다는 핵상은 같다. 핵상은 2n인지 n인지 얘기하는 거니까 핵상 2n 너도 2n 그죠? 핵형은 달라도 그죠? 핵형은 달라도 핵상은 같습니다. 핵상은 딱 그냥 상대적인 수 n인지 2n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자 다음 기억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냐? 자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야? 염색 4 모습이야. 그죠? 얘는 정확하게 염색체는 아니죠. 염색 4 모습이죠. 염색 4에도 히스톤 단백질 뉴클레오솜이 있고 염색 체에도 히스톤 단백질 뉴클레오솜이 있댔죠. 그죠? 검정 흰색 그죠? 염색 사이도 히스톤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거 기본 개념이니까 오케이 판단 안 흘리시게 그죠? 있어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염색 사도 히스톤 단백질 뉴클레오솜이 있으니까 좀이라고도 하고 솜이라고도 해도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클레오솜 오케이. 자 그래서 설명드렸고요. 10번까지 일단 답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만 할 거고 문제 한 개 정도만 같이 한 번 더 해보고 여러분에게 과제를 좀 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과제가 좀 빡세겠죠? 1번부터 10번이 오히려 더 쉬웠을 거니까. 자, 1부터 2번, 그러니까 한쪽당 답을 좀 불러드릴게요. 1번에 5번, 2번에 5번. 네, 설명을 잘 들으신 거예요. 답을 맞으셨다면 설명 듣고 적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니까. 자, 3번에 2번, 4번에 2번. 이렇게 순서대로 적을게. 3번도 2, 4번도 2. 5번에 2, 6번에 2. 아마 문제를 풀면서 2가 겁나 뒤지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건가? 자기 스스로 의심하도록 예, 희한하게 2가 7번까지 나왔습니다. 7번도 2. 네. 8번에 5. 8번에 5, 8번에 5. 그 다음에 9번에 2. 10번에 방금 풀어드렸죠? 5 이렇게 되겠습니다.
8번 한번 같이 해드릴까요? 8번? 8번 한번 설명하고 문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아 시간 되게 많이 간다. 뭐지? 이 신기해요. 문제 풀이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 해주시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가시고 문제 유형을 여러 개를 만나고 싶으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자, 8번 보시면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버전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뭘 줬냐면 이 사람의 유전 자형이 대문자 A, 소문자 E, 대문자 A, 소문자 E, 대문자 B, 소문자 B, 대문자 D, 소문자 D래. 그러니까 뭐 모양에 대해서 색깔의 완두콩 모양에 대해서 완두콩 색깔에 대해서 뭐 완두콩 키에 대해서 세 가지 형질이 얘는 그림도 알려줬잖아. 어떻게 요렇게 하나의 염색체 위에 염색체 하나가 있는데 너 지금 A가 있대. 그죠? 그리고 너 소문자 B가 있대. 너 소문자 T가 있대. 자, 멘델이 말했던 유전 독립법칙과 다르게 다른 거야. 멘델은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각각 있는 걸 그 과정을 9대 3대 3대 1로 알려줬던 거고 얘는 연관 타입이에요. 연관. 하나의 염색체 위에 이런 용어 많이 나옵니다. 하나의 염색체 위에 여러 형질의 유전자가 같이 놓여 있는 경우. 대부분 여러분의 염색체들은 다 연관된 상태의 유전자들입니다. 대부분. 왜? 하나의 염색체에 딱 하나의 유전자만 놓여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 개 유전자를 갖고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 타입인데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복제되어서 얘가 지금 기억,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겠죠. 여기다가도 줬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얘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지 원기 때 모습이면 쟤는 지 원기 때 저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B, 대문자 D, 소문자 D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아빠한테 요렇게 정보를 받아서 쟤가 복제돼서 이렇게 된 거고, 그죠?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검정으로 쓸게요. 얘가 복제되기 전 모습은 대문자 A, 소문자 B, 대문자 D. 그리고 엄마한테서 받은 건 A에 대해서 전혀 뭐 B나 D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같은 배치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얘에 대해서는 너가 소문자 A, 쟤에 대해서는 아빠한테 받은 건 대문자 B인 거야.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유전 정보는 순종 타입으로 똑같은 거, 이런 걸 받은 거지. 얘가 복제돼서 이렇게 된 거고, 복제된 이후에 얘 그 상등 모습으로, 그죠? 상등 모습으로 너가 이렇게 있으면, 너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그러면 염색 분체 관계니까 얘가 그대로 카피가 되어서 이렇게 동물체가 있을 때 너도 소문자에 대문자 B, 대문자 D 이렇게 있겠지. 그죠? 그리고 얘가 카피되면 대문자 A, 소문자 B, 대문자 D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이거 기억만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연관관계와 복제된 염색체 모습 관계가 인지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지원기 때 이렇게라고 했으니까 얘의 옆에는 소문자 A가 와야 되는 건가?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죠. 아닙니다. 얘가 복제되기 전 모습을 떠올리셔서 너가 지원기 때 거고 복제된 이후의 모습은 이 모습이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를 섀도우하고 안 알려준 것 뿐이에요. 얘 하나만 보여준 것 뿐이에요. 됐죠?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만들어진 세포가 가나 시기가 있대. 이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진 감수 분열 시기 때 거도 있을 거고 체세포 분열 시기 때 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감수 1분열 거, 2분열 거 각각들이 있을 건데 근데 그 가나다의 시기의 세포가 벌써 끊었다고? 자, 얘들아 가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거, 다라고 하는 게 각 시기의 세포인데 여기 0이 있고 얘가 있고 2가 있대. 그죠? B가 있고 너 2개 있고 너 2개 있대. 그러면 저 지원기 때 거가 이렇게였어. 지원기. 그리고 얘는 0이야. 그지?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얘가 하나도 없고 이 D를 2개를 갖고 있대. 그러면 얘 나 시기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야? 지원기 때 거 저 아이가 복제가 돼서 이렇게 이의 모습으로 있다가 그지? 양옆으로 분리가 되잖아.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2개가 이가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하나의 세포에 뭐가 들어가 있고 2개 들어가 있고 그죠? 대문자 A는 있고 소문자 A가 없다는 거니까 이렇게만 가지고 있는 모습의
N 시기 때 거에 I이겠죠. 예. 그죠? 그러면 너가 0개 읽어야 되고 맞죠? 근데 여기서 B도 2개 있는데 D도 2개 있대. 근데 봐봐 이 모습의 EN이면 이거 거에 상동염색체가 접합된 제1 감수분열 시기 때 거라고 한다면 B의 DNA 상대량도 2개 있고 D도 4개 있어야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EN 시기 때 거의 모습일 수는 없어 얘는. 얘는 EN은 절대 안 돼. 그럼 다음은 언제 거냐? 그렇다면 B가 있고 2개, D가 2개 있고, 그죠? 예. 저쪽 거가 N으로 있는 이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소문자 A를 2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N가. 그럼 선생님, 가는 뭐예요? 너는? 그러면 요거네. 복제되기 전 거. 이 하나의 세포가 소문자 A도 있어, 대문자 B도 있어, 대문자 D는 2개 있어. 얘는 지 원기 때 거. 복제 전. 그쵸.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니까 DNA 상대량하고 아울러서.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해. 오케이? 보실 수 있어요. 숫자로 표현했을 때도 그 시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대문자 A여야 되죠? 소문자 A가 아니라. 그래서 너 아웃 이렇게 풀리고요. B 빼기 A는 2다. B 빼기 A는 네, 숫자 2다. 맞다. 나와 나는 핵상이 같다. 나도 핵상이 N, 다도 핵상이 N 같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아서 답은 몇 번? 5번이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한 문제 더 풀어드리려고 했지만 종이 울렸죠. 자,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설명은 다 해드려서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내일은 쉬고 다음 주에 또 보잖아요. 다음 주에. 그래서 좀 빡시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눈동자가 좀 돌아가겠지만 몇 번까지? 그래도 아까 내가 다운 질문하고 다 설명해서 40번까지. 39번까지. 39번까지. 네, 기대되는 거. 29문제야. 39번까지 숙제입니다. 홈워크 39번까지. 네, 기도만 해주는 거 이렇게 해와 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개 설명하고 또 그다음 세포 분열 부분 좀 잡고 문제 DNA 상대랑 문제까지 좀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쭉쭉 나갑시다. 질문 있어요? 있어요? DNA가 이중 나선구조고 RNA는 어떻게 생겼어요? DNA는 이중 나성구조고 RNA는 똑같은 이중 나성구조에서 얘가 상보적으로 카피돼서 한 가닥이에요. 그래서 RNA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많이들 그림 그릴 거예요. 고울 통합하면서 할 건데 메신저 RNA는 이렇게 한 가닥으로 표현하고요. rRNA는 리보솜을 만든 RNA인데 걔는 이렇게 막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막 실타래 머리카락 꼬여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기능을 해요. tRNA는 포크처럼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세 종류의 RNA들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각각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 단일 사슬 구조, 한 가닥. 이중 나선 아니라 한 가닥. 이렇게로 보시면 돼요. 됐죠? 또 질문 있어요? 괜찮습니까? 네, 퇴근합시다.